자, 그렇다면 오늘 소폭의 내림세로 출발하는 미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맨 처음에 장 시작은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ECB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점이 합쳐져서 장 자체는 시작할 때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으나 최근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그리고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나온 지표들도 내일 나오게 될 실업 지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촉구하는 그런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지점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방송 일수가 적은데 중요한 지표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포함해서 중요한 뉴스들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건수와 생산성,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는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가 예상치를 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비농업 부문에 대한 생산성이 마이너스 1.5%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8%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이 6.6%로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5.7%, 그리고 이전의 데이터였던 2%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올랐다라는 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같은 경우 GDP 나우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FOMC의 멤버인 하커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오늘 뉴스를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첫 임기 당시 논란이 많았던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최근 콜로라도에서 발생했던 이스라엘의 인질 제지 행사한 공격 사건 이후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번 여행 금지 대장국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하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예멘이고요. 또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멘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한 국민의 입국도 부분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의 용의자가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이집트인이었으며 이번 여행 금지 조치로는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콜로라도 테러 공격이 만약에 적절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입국과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방문객들이 이런 것들을 정지를 했다라면 이런 위험을 방지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여행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우린 그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지 조치는 비자를 소지한 사람, 합법적인 영주권자,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여행하는 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란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한 특별비자 소지자나 미군 지원에 참여한 아프가니스탄도 예외로 인정이 되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비자를 정지하는 별도의 포고문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버드대가 자유주의적 편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시작을 했었던 해외 불법 이민을 단속하고 추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아마존이 인공지능, 즉 AI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100억 달러, 약 한국 돈으로 13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생성형 AI는 첨단 클라우드 인프라와 컴퓨팅 성능의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가 노스캐롤라이나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 미래를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약 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아마존이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에 나온 추가 투자 소식이다 보니까 아마존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CEO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 2월 말에 얘기했던 생성형 AI가 평생 한 번뿐인 사업 기회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AMD가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엔비디아 독점적 지위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내용입니다. AMD가 AI 소프트웨어 최적화 전문 사업
최적화 전문 스타트업인 브리움을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정확한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인수는 AMD 오픈소스 AI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후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리움은 머신러닝, AI 추론, 성능 최적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컴파일러와 AI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고요. AMD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브리움 팀은 컴파일러 개발과 분산 머신러닝 인프라 구축에서 깊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핵심 프로젝트에 즉시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소식 속에 아마존은 소폭의 오름세, AMD는 오늘 1%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